하얗게 부서지는 파도가 아름다운 도시 군산. 이곳에는 바다처럼 넉넉한 품으로 아이들을 안아주는 특별한 학교가 있습니다. 티 없이 맑고 순수한 아이들이 꿈을 키워가는 학교. 우리 아이들도 영혼이 있잖아요. 하나님을 알아가고 학교를 통해서 만나고 그런 우리 성경에 그 기적의 역사가 있었듯이 우리 아이들도 그런 기적의 역사 체험을 할 수 있는 그런 학교가 됐으면 좋겠다. 사랑으로 아이들을 가르치는 산돌학교. 아빠 선생님 홍진웅 교장과 그의 천사 같은 32명의 제자들을 지금 함께 만나봅니다. 저희들의 모든 형편을 보고 듣고 알고 계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 가운데서 우리 산돌학교 느리지만 아버지 하나님 한 걸음 한 걸음 든든히 세워주시면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또 감당하는 모든 일이 함께 기도로 아침을 여는 학교가 있습니다. 귀한 날 되게 도와주시길 바라고 개교 이래 한 번도 거르지 않은 시간입니다. 정미가 오늘 원조학교 현장학습으로 못 오거든요. 근데 어제 정미가 다쳤어요. 그래서 기부스한 거 보셨죠? 그래서 그것은 점심 먹고 3층 올라가서 복도를 제가 뛰어갔어요. 뛰어가다 넘어져서 다쳤거든요. 이렇게 무거운 마음으로 교무 회의를 시작했는데요. 그 정미 같은 경우에는 이게 아파서 그럴 수도 있지만 그 말이 그냥 나한테 관심 가져주세요. 그 말이거든요, 선생님. 그러니까 오늘 또 현장학습 가고 그러면 또 그걸 통해 가지고 또 이제 진해 원자학교 가가지고 또 친구들하고 그러는데 선생님들이 좀 그런 마음으로 알아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이번에는 교육팀 모든 선생님들은 학생에게 일어난 작은 일도 내 일처럼 크게 여깁니다. 그렇게 하고 오늘도 수고하세요. 한 명의 학생까지도 특별한 관심을 쏟는 산돌학교는 어떤 학교일까요? 산돌학교는 이제 그 발달 장애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아이들, 학령기 아이들 그리고 성인 장애인들에게 이제 그들의 아픔을 있는 그대로 이해하고 내가 스스로 이 세상을 좀 혼자 살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이제 교육을 통해서 도우려고 이렇게 만든 그런 대안학교입니다. 전일반하고 방과후반 그리고 성인 장애인들 평생교육반 이렇게 운영이 되고 있고요. 우리 배우는 학생들이 그 32명의 학생들이 있습니다. 32명 학생이 전부인 작은 학교지만 외부 교사까지 합치면 총 17명의 선생님들이 근무하는 학교. 아이들을 향한 홍진웅 교장의 따뜻한 교육 철학이 묻어납니다. 산돌학교는 그 베드로전서 말씀에 그 세상 사람들에게는 버림바가 되었지만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입은 산돌이신 예수께 나아가라는 말씀이 있어요. 우리 아이들도 이 세상 가운데서는 어찌됐건 좀 소외가 되고 어려운 가운데 있지만 결국 의지할 곳은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고쳐주시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교육적인 내용을 가미해서 진정한 온전한 그 아이들의 그 회복이 이루어질 수 있겠다 이런 마음 속에서 교육을 시작을 했죠. 첫 수업은 아이들이 가장 좋아하는 역할극 수업입니다. 딱딱하고 지루한 수업 대신 놀이 같은 수업으로 아이들의 흥미를 이끌어내는데요. 사회성을 기르는 데에는 역할극만한 수업이 없습니다. 자꾸 팔을 물어뜯는 민서가 걱정스러운 선생님. 짜증이 나면 울어요. 근데 지금 오늘
있거든요. 근데 지금 나이도 먹고 계속 서서 활동을 하니까 짜증이 나는 것 같아요. 이제 좀 다른 친구들하고 떨어뜨려 놓고 진정할 수 있게. 일반 학교의 특성상 할 수 없는 또는 그 기존에 있는 일반 특수학교가 공교육 특수학교가 할 수 없는 하기 어려운 그 한계를 대신하는 그런 차원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일반 학교에 소속이 돼 있는데 수업을 저희 학교에 와서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수업을 인정받아서 원정학교 졸업장이 나옵니다. 그 위탁학교 제도라고 하는데 저희는 이제 전라북도 교육청으로부터 2008년도 4월에 지정을 받아서 이렇게 지금까지 운영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한 달에 한 번씩 달력 만들고 있지? 여름하면 어떤 것들이 있을까? 떠오르는 것이? 수영장. 맞아. 수영장에 가는 계절도 여름이다. 맞다. 아이스크림도 있고. 학습 능력과 태도에 따라 소규모로 이루어지는 인지 수업은 시간 화폐와 같은 기초 산수 과정을 가르치는 과목입니다. 아이들은 직접 달력을 그려보며 요일, 계절, 날씨 개념을 깨우칩니다. 색연필이랑 색종이나 이런 것들도 사용할 수 있어. 유석이는 좀 이따 글씨 쓸 때 쓰자. 실생활에 필요한 좀 더 많은 정보들을 우리가 시계나 뭐 달력 보는 거나 뭐 서로 이름 부르는 거나 인사하는 거나 이제 기본적인 활동들을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많으면 5명이 한 반인데 이제 그렇게 해서 다 각자의 인지 정도가 달라서 이제 그거에 따라서 애들에게 맞도록 개인적으로 맞도록 그렇게 교육하고 있습니다. 오늘 귀걸이 만들려고 선생님이 귀걸이 자재 갖고 왔지. 아이들이 직접 손으로 공예품을 만들어 보는 것도 중요한 교육 중 하나. 숨어있던 취미와 적성을 찾아보는 시간이죠. 진주 귀걸이 완성. 누구 줄 거예요? 아빠 주려고 만든 거예요? 엄마요? 갈게요. 좋아 언니? 이거 보면 흐뭇해하시겠어요. 선생님 몇 개 사야 돼요? 아이들이 생각보다 굉장히 잘 만들고 집중력도 있고 눈의 발달이나 손끝에 안 부러지는 거나 그리고 친구들이랑 같이 막 만들면서 되게 좋아 보이고 액세서리를 똑같이 만드는 작업자일 수도 있지만 디자이너가 될 수도 있거든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산돌 학교의 교육은 한계가 없습니다. 아이들은 서툰 칼솜씨를 발휘하며 식사 준비에도 함께 참여하는데요. 이렇게 돌려서 다시 이렇게 작게, 알겠지? 네. 자, 이렇게 크게 쓸어? 아니야, 이렇게 작게. 이 모든 걸 가능케 한 건 피나는 반복 학습의 결과입니다. 스스로 요리를 할 수 있다는 것, 아이들에겐 자립의 첫걸음이기도 합니다. 만약에 이제 혼자 뭐 지낼 경우에 아이들이 이제 일상생활에서 먹고 자고 뭐 이런 걸 할 수 있게끔 이제 여기 학교에서 이제 그거를 이제 연습시키고 이제 잘 하게끔 이렇게 애들하고 수업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동안이는 수많은 양념장 속에서 어떤 걸 꺼내야 할지 고민에 빠진 모양인데요. 겨우 쌈장을 찾긴 했는데 뚜껑을 열은 것부터가 난관입니다. 결국 선생님이 제주에 나섰습니다. 아니지, 부모나 잠깐, 부모님 잠깐. 여기 뚜껑을 이렇게 해봐. 완전히 그대로 볼 거야. 그러니까 사실 어떻게 보면 선생님들한테 힘들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선생님들끼리 하면 이게 1시간도 안 돼서 끝날 게 애들이랑 하다 보면 1시간 반, 2시간이 걸릴 수 있으니까 오히려 선생님들 힘들 수 있지만 그래도 애들 편을 생각하면
또 기회를 줘야 되고 하다 보니까. 같이 잘 먹겠습니다. 제 손으로 음식을 차리고 점심을 먹는 아이들. 처음 상추쌈을 먹을 땐 입으로 들어가는 밥알보다 흘리는 밥알이 더 많았습니다. 하지만 지속적인 식사 예절 교육을 통해 아이들은 조금씩 변화하고 성장해 나갔습니다. 태원아 일로 와. 우리 전부 다 교장선생님 공 빼서. 자, 빼서. 꿀맛 같은 쉬는 시간, 아이들과 놀아주는 건 교장 선생님의 몫입니다. 그에게 권위의식은 찾아볼 수 없습니다. 우리가 이겼다. 그는 아이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는 것이 교사의 최고 덕목이라고 말합니다. 이거를 어떻게 하실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내가 내한테 얘기를 했더니 나보고 스케치를 해달라고 그러는데 선생님도 그냥 그렇지만 교무실에선 곧 무거운 책임감을 진 교장의 모습으로 돌아옵니다. 학교 운영을 위해 이봄이 교감과 함께 머리를 맞댔는데요. 꽤 심각한 모습입니다. 학교를 시작할 때 무일푼으로 시작을 했어요. 학교 법인이 아니고 그냥 일반 대안학교이다 보니까 지원 규정이 없어서 아직까지 지원을 받고 있지는 못합니다. 하여간 하나님 은혜로 또 지역사회 많은 도움으로 한 달 한 달 이렇게 감사하게 지내오고 있습니다. 발달 장애아를 위한 사역을 시작한다고 했을 때 주변의 반대도 만만치 않았죠. 하지만 이들의 열정을 꺾을 순 없었습니다. 2006년 두 사람은 오랜 준비 끝에 전북 유일의 발달장애 대안학교를 세웠습니다. 교육센터에서 근무를 하고 있었는데 그쪽으로 찾아오셨어요. 발달장애로 보이는 아이가 있는데 이 아이들을 위해서 이런 교육기관을 운영을 하고 싶다. 한번 계획을 하고 있다. 그런데 그냥 그 자리에서 잠깐 정말 기도했어요. 그 순간부터 그냥 자연스럽게 둘이 같이 준비하고 그렇게 된 거였어요. 정말 하나님께서 계획하심으로 우리 두 사람을 만나게 한 것 같다라고. 나무요? 나무? 그늘? 그 그늘에서 보면 그냥 쉬고 싶고 또 기대고 싶고 그런 것처럼 막연히 이렇게 기대고 어린 양 할 수 있는 그런 존재? 네. 어느덧 해가 저물어가는 시각. 홍진웅 교장이 운전대를 잡고 교회로 향합니다. 한 학교의 수장으로서 기도해야 할 제목이 너무 많은 이유에서죠. 작은 교회 집사로서 반주자로서 섬김을 다하는 홍진웅 교장. 그는 어디에서나 최선을 다하는 사람입니다. 진실한 그의 모습은 성도들이 더욱 잘 알고 있죠. 세상에 어떤 힘과 안정의 논리가 우리에게 최후의 구원을 가져다 주는 것이 결코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혹시나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서 이 땅의 힘과 번영을 추구하는 마음을 가졌었더라면 그런 불신의 마음으로부터 하나님을 향해서 돌이키는 회개의 마음을 품는 것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우리의 마음에서 울려 퍼지는 삶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목사님의 말씀처럼 홍진웅 교장은 세상 권력보다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자입니다. 평화의 선교의 초창기부터 쭉 같이 활동을 했죠. 예. 처음에 아무것도 없이 무일푼으로 시작을 했고 그냥 몇몇 뜻을 가진 사람들만 모여서 시작을 했는데 정말 하나님께서 은혜와 기적의 역사로 개입을 해주셔서 지금까지 이렇게 선교 사업을 번창하도록 이끌어 주셨다고 생각을 하고요. 천사 같은 사람. 이게 하나님의 사명이다 생각되면 과감하게 추진해 나가는 그런 능력을 발견했습니다. 바쁜 학교 일정 탓에 오랜만에 집을 찾은 홍진웅 교장.
뭐하고 있었어? 아빠 나랑 쎄쎄쎄. 네? 나랑 쎄쎄쎄라고? 응. 쎄쎄쎄. 겨울한 거 능결정 겨울한 거 겨울한 거 볼을 내세요. 집에서는 그도 영락없는 딸 바보 아빠. 많이 안 놀아주는 것 같아. 섭섭하진 않아요. 혼자 놀아요. 아빠 자주 와. 못 본 날도 있고 한 이틀 한 번씩 아버지 빨리 들어오신다. 그냥 봉사하고 그런 게 멋진 것 같아. 그냥 멋있어 보였어요. 참. 많은 시간을 함께 보낼 수 없어 항상 미안한 아빠. 지은이는 원래 잘 못 놀거든. 시험 때 아니어도. 못 노린 이유 또 있을 텐데. 응, 있어. 왜? 청소해야 돼. 두 자녀는 산돌학교에 아빠 품을 양보했습니다. 월, 화, 수, 목은 그쪽에 학교에서 잠을 자고요. 금, 토 이틀 집에서 자요. 좀 아이들이 가장 아쉽죠. 아빠 보는 시간이 적으니까. 짧은 시간이지만 질 높게 해주려고 많이 노력을 해요. 일단 아이들을 보는 시간 자체가 아주 짧기 때문에, 그리고 또 와서는 아이들한테 최선을 다하기 때문에 감사하고요. 바라는 거는 저한테 조금 더 신경을 써주면 좋겠나요? 올해로 결혼 20주년을 맞은 부부. 가족보다 학교 사역이 우선인 남편에게 아내는 불평 대신 묵직한 응원을 실어보냅니다. 가족의 헌신이 없었더라면 지금과 같은 산돌학교의 모습은 존재하지 않았을지도 모릅니다. 편안한 집을 뒤로하고 홍진웅 교장은 다시 학교로 돌아왔습니다. 기숙사 생활을 하며 주거자리 훈련을 하는 아이들을 돌보기 위해서입니다. 그래 알았어. 조금 이따 선생님 갈 테니까 해줘. 그 대신 지금 가면 샤워부터 해야 되는 거야. 자, 각자 방으로 출발. 씻는 것부터 잠자리 정돈까지 신경 써야 할 일이 한둘이 아닙니다. 딱 갈아입고, 자기 갈아입고, 팬티하고 양말은 어떻게 하지? 그렇지. 손으로 빨지? 그 다음에 잠옷 입고, 그 다음에 조금 놀고 싶고 공부하고 싶으면 오늘 동환이 형 방에서 하기로 했어? 네. 그래, 그럼 샤워하고 동환이 형 방으로 가. 재밌었네. 아이고. 뭐 재밌네. 깨끗이 샤워하고 자야 된다. 왜? 알았지? 네. 알았어. 뭐해라. 나 오늘 현상이랑 같이 자나? 이제 그만하고 샤워해. 알았어. 말들이 많네 오늘. 어서 샤워해. 알았어. 안녕하세요, 선생님. 뭐냐? 잘 자고. 네, 잘. 그에게 산돌학교 아이들은 삶의 전부라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오히려 뭐 어떤 경우는 저보다도 훨씬 자기 방 청소나 또 빨래나 이런 것을 너무나 잘 시간이 오래 걸렸고 지금도 이제 좀 부족한 부분들이 많이 있는데 그래도 우선 자기 신변 처리는 자기들이 다 하고 또 이런 복도 청소나 이런 것들은 물론 이제 언어 촉진에 의해서 되긴 하지만 그래도 어찌됐든 우리 아이들이 그게 이제 가능해졌어요. 그래서 이걸 조금 더 낫게 하기 위해서 지금 말하자면 생활관 훈련이 이제 주거도구미 훈련. 24시간 산돌학교를 지키는 선생님이 있기에 아이들은 오늘도 편안한 잠자리에 듭니다. 기숙사 생활을 하지 않는 재민이는 버스를 타고 학교에 갑니다. 혼자 등교하는 게 쉽지만은 않았을 텐데요. 아침마다 혼자 이렇게 가는 거야? 네. 이제 잘 타? 네, 돼요. 몇 번 타? 2번. 버스 등교는 아이들의 자립심을 기르기 위한 산돌학교 첫 훈련 과정이었는데요. 사실 부모 입장에선 불안할 수밖에 없었죠.
네, 처음에는 재민이 잊어버리면 어떻게 할까 하는 그 부분이 굉장히 컸어요. 그래서 이제 몰래 재민이 버스 타고 가는 것도 뒤에서 지켜보기도 하고 그랬는데 잘 해주더라고요. 눈물 나죠. 무섭기도 하고 불안하기도 하고 대견스럽기도 하고. 조금씩 성장하는 아들을 보는 기쁨을 어떻게 말로 다 표현할 수 있을까요? 재민이는 조금은 더디지만 무엇이든 반복하고 노력하면 스스로 해낼 수 있는 아이입니다. 무궁무진한 능력을 지니고 있죠. 어디서 내려요? 산도락교에서 내리는 산도락교가 아니에요. 다 알아요. 학교 가는 길도 줄줄 외웁니다. 모르는 게 없죠. 씩씩하게 학교 앞 정류장에 도착한 재민이. 함께 버스에 탔던 아주머니와 인사하는 여유까지 보입니다. 그런데 재민이가 횡단보도 앞에서 도통 움직이질 않습니다. 왜 지금 학교 왜 안 가? 네, 교수님. 응? 거요. 아, 선생님을 기다리는 중이었군요. 선생님 왔어요. 한눈에 선생님을 알아보네요. 기분 좋는 게. 네, 반갑어요. 인사해야지. 안녕하세요. 안녕. 네. 많이 기다렸어? 네. 이현이. 네. 그러니까 처음에 오는데 얘가 저쪽으로 막 뛰어가는 거예요. 제가 길 건너서 오는데. 그래서 저는 뭐라고 그랬죠. 왜 그러냐고. 근데 그 다음부터 보니까 제가 오는 동선을 얘가 읽었던 거예요. 그 다음부터는 저 앞에서 아예 기다리더라고요. 이쪽으로 처음에는 얘가 버스 이동을 못했죠. 근데 얘가 여기 산노락교에서 교육을 시켰어요. 자원봉사자랑 같이. 그러면서 이제 혼자 스스로 할 수 있게끔 이렇게 된 것 같아요. 오늘 또 혼자 일어났어? 두 손을 꼭 잡은 선생님과 제자. 재민이는 학교 가는 길이 참 즐겁기만 합니다. 선생님, 안녕하세요. 안녕. 네. 조금씩 세상과 소통하고 있는 아이들. 산돌학교는 살아있는 교육의 현장입니다. 아이들이 분주하게 물건을 나르는데요. 오늘은 어떤 수업이 아이들을 기다리고 있을까요? 꿀은 몇 그램? 봐봐. 10g. 그렇지, 10g. 아이들이 심혈을 기울여 만들고 있는 건 바로 천연비누입니다. 천천히 살살 열어봐. 현정아 봐봐. 조금만 힘 빼고. 현석이하고 담배는 오늘 마지막에 정리하는 팀이야. 제작에서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직접 비누를 포장하고 판매까지 합니다. 어엿한 사회인이 되기 위한 직업훈련 과정이죠. 4년 전에 처음 이 천연비누 만들기를 시작을 했을 때는 정말 믿어지실지는 모르겠지만 이 병이 하루에도 4개, 5개씩 깨지는 거예요. 애들이 하다가 놓쳐서도 깨지고, 그리고 이런 박스가 이렇게 접다가 이제 찢는 거예요. 이 선을 맞춰가지고 접으라 그러면 그냥 막 찢어낸다든지 이렇게 해요. 그러면 교사들은 저녁에 다 펴가지고 스카치 테이프로 붙이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 갖고 연습을 다시 시키는데 근데 지금은 너무 잘 만들고 있고요, 아이들이. 그래서 이렇게 많이 발전을 했고, 또 이 친구들은 지금 평생교육반 친구들이거든요. 그래서 이 천연비누도 만들어서 저희가 외부로 판매도 하고 그런 것들 통해서 저희가 직업으로도 충분히 활용이 가능한, 이 친구들이 나중에 정말 자립할 수 있는 그런 깃틀이 될 거라는 걸 정말 확신해요. 다음에는 니네가 봐봐. 태연이 형이 아마 할 거야. 자, 어떻게 넣는지 한번 보세요. 아이들 가운데 유독 뛰어난 실력을 자랑하는 학생이 있습니다. 알코올.
친구들의 부러운 시선을 독차지하는 태연이는 산돌학교에서 공부하며 새로운 꿈을 찾았습니다. 그 옛날 서영록 선생님과 강윤혜 선생님께 배웠어요. 기초적인 것부터 배웠는데요. 갤러리와 만든 학교 전방을 관리하고 계산하는 일을 하고 청소하고요. 일주일마다 생활관에 얘들 옷 입는 거 봐주고 씻는 거 봐주고 청소 시키면서 봐주는 일하고요. 사회복지 선생님인데요. 여기서요. 여기 산돌학교요. 아이들에게 꿈과 희망을 불어넣어준 학교. 하지만 산돌학교 교장에게 무엇보다 중요한 건 믿음으로 아이들을 양육하는 겁니다. 자, 우리 마음을 모으고 우리 다 같이 강건한 마음으로 예배 드리도록 합시다. 그는 아이들에게 언제든지 찾아가 기댈 수 있는 가장 큰 언덕, 예수님을 알려주고 싶었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감사합니다. 산돌학교에서 우리 모두 모여서 예배를 드릴 수 있게 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모두 건강하게 도와주세요. 지금 예배를 잘 드릴 수 있도록 해주세요.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그의 바람처럼 아이들은 기도하는 자녀로 한 뼘 더 성장했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사랑하는 사람이다.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눈을 딱 감고 기도를 하는 거야. 기도를 하는 거야. 그러니까 그 기도를 하니까 내가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하나님 나에게 뭘 원하시는지 알게 되고. 거친 세상에서 한없이 연약하기만 한 아이들. 홍준은 교장이 할 수 있는 일은 한 명 한 명 아이들의 이름을 부르며 뜨겁게 기도하는 것입니다. 있는 그대로 우리 아이들이 산돌학교를 통해서 난 산돌학교 때문에 우리 아이가 좋아졌어. 산돌학교 때문에 도저히 아무것도 못할 아이였는데 산돌학교 때문에 우리 아이가 직업도 갖게 되고 결혼도 할 수 있게 됐어 라고 하는 그런 아이들이 단 한 생명이라도 나온다면 산돌학교는 그걸로 그 존재 이유가 있다라고 생각이 되어지고요. 정말로 그 그리스도의 향기가 드러나는 지역사회 안에서 정말로 100년, 200년 교육을 할 수 있는 그런 공간, 그런 학교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때로는 높은 편견의 벽에 부딪혀 넘어질 때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좌절하지 않고 다시 아이들에게 손을 내밀었습니다. 느리지만 최선을 다해 세상을 향해 걸어가는 산돌학교 거북이들. 이들의 아름다운 경주는 지금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타오르게 하소서.